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계기를,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끔 그 계기를 마련한 나토 이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는 러시아와 이 중국, 몽골, 그리고 유럽, 러시아 과거 루시 시절부터,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영국, 이 역사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지금 제가 학위를 받은 것도 러시아 정치 불교사이지만 그 안에 이 종교사 안에는 그 주변국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연구하게 되면 그 주변국의 역사를 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종교 공부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러시아 불교를 알린 뭐 학자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학자입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았고, 지금 현재 제가 본래는 한 3년 전에 제가 박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러시아에서 제가 작년 여름에 특별기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서 연구를 마무리 못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내에 제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계획으로는 3월에 원래 또 다시 러시아를 나가서 이제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동안 연구해 놓은 그 과제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지 그 불교공화국 답사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3월에 나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이제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입니다. 제가 24년 동안 이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를, 이 러시아 현지에 거주를 하면서 계속 그거를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는 내가 많이 이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거는 뭐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 사실 이 유튜브 방송에 사실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뭐 예전에 이런 국내 정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위의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라고. 전부 유튜브 방송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말들이 정확하게 이 정치와 경제가 엮여서 돌아가는 게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라는 참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해서 제가 뭐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무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방송하는 미국도 그렇고, 이 미국의 방송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국 언론에서 그대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전쟁이 나면 종군 기자라 하죠. 현재 기자가 나가고 이 전쟁이 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실제 국민들을 만나보고 그 전쟁 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인터뷰도 해보고 그 원인도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데, 요즘 한국의 언론들은 어찌된 판인지 탁상에 앉아서 외국에 나오는 인터넷에 떠도는 걸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건 기자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언론의 본분도 다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나오는 한국 방송 나오는 공영 방송이나
일반 유튜버나 전부 이 거짓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는 침공했다는 거, 이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왜 침공을 했는지를 누구도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 언론의 선동질에 또 당하는구나 하는 이런 당해서 너무 또 이 무지에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방송을 해서 이 진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방송,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24년 동안 2년 반도 아니고 24년 동안 러시아 정치, 경제, 불교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불교를 연구하면 러시아는 본래 불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몽고, 중국 이걸 역사, 특히 역사 안에 이 종교사 안에는 꼭 전쟁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저는 이 러시아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얽혀 있는 나토 집단, 유럽연합, 미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해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그 원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정신이 좀 있는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그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나토가 러시아를 속였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푸틴은 옳은가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나토가 근 60년 가까이 이 러시아를 기만을 했죠. 소련 시절부터 계속 속여왔습니다. 자, 나토라는 집단은 어떤 집단인지를 제가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토라는 집단은 어떤 집단인지 그거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나토는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시켰던 나치 집단입니다. 이 나치 집단들이 단합해서 설립한 게 나토입니다. 이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이 지금 현재로서 처음에 10여 국으로 출발했는 게 지금 한 50년이 넘으면서 지금 한 3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 세계 1차, 2차 대전을 발발시켰던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이 프랑스, 영국, 사실 이런 국가들은 세계에 유례없는 전범 국가입니다. 깡패 국가입니다. 아프리카까지 과거에 지배했던 깡패 국가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 소련을 공격을 했지만 사실 소련은 승전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신속하게 설립한 게 나토입니다. 왜? 더 이상 이 패거리를 많이 모으지 않으면 더 이상 소련을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이렇게 국가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 나토 집단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1945년 이후 지금 한 70년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소련 영토 가까이 계속 나토군이 진입을 해왔습니다. 서서히 진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지금 30년입니다. 소련 해체된 게 만 30년이 됐는데 이 소련 해체된 이후 30년 그리고 지금 러시아 30년 동안 계속 나토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 주위에 옛날 소련 전망까지도 이 나토 회원국으로 선동질을 해서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을 계속 시켜오면서 이 러시아를 목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나토 집단은 3차 대전을 발발시키려고 만든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발발했던 전범 국가들이기 때문에 3차 발발 못 시킨다는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일본은 뭐냐? 일본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도 전범 국가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시켰던 국가입니다. 그럼 왜 자꾸 소련에 자꾸 덤비느냐? 영토 확장입니다.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계속 영토 확장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 땅만 독도만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일본은 계속 러시아의 꾸릴 반도까지도 내어놓으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토가 그렇게 계속 침입해 들어왔고 영토 가까이, 그리고 이 일본은 계속 꾸릴 반도를 내놓으라고 협박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요번에 흑해에서 러시아 상선을 일본 상선을 한 게 침몰시킨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짓자, 영토에 관한 것도 마무리를 짓자는 뜻에서 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 나토는 소련과의 조약을, 바르샤바 조약을 아예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 구소련 연방에 있었던 소속돼 있었던 국가들을 절대 나토 회원국에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왜? 그 회원국들을, 인접국들을 회원국으로 자꾸 넣음으로써 이 소련 국경 가까이, 현재 러시아 국경 가까이 계속해서 나토 군들이 이렇게 확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어기고 자꾸 확장해 오면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 하는 러시아가 나토에 그런 경고를 수없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경고를 했지만 나토는 미국, 영국만을 믿고 계속 이렇게 침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결국에 발생하게 됐는데, 한술 더 떠 이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코미디언 젤란스키라는 대통령 이자는 말 그대로 선동꾼입니다. 선동꾼이고, 그거는 EU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젤란스키라는 이자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 이래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이 비참하게 살기는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젤란스키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이 우크라이나는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 정치인들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마피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국민 사유재산을 뺏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국민들 삶을 완전히 도탄에 받들어 놓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엿보기를 해보면 키예프에 거주하는 시민들만 지금 항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땅이 그렇게 넓은데 왜 다른 도시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왜 조용한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은 평양은 상위 1%만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간부의 가족들이 밥 먹고 사는데 시장 없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사는 곳이 평양이듯이 키예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피아 집단, 이 국민을 탄압한 이 정치인 집단, 관료 집단, 이런 자들이 살고 있는 데가 키예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량한 시민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나토가, 유럽연합이, 미국이 무기를 지원을 해서 지금
이 러시아군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이 한국의 방송도 수렁털입니다. 그게 아니고 러시아가 공격을 이틀 정도 잠시 주춤했던 이유는 이 선량한 이 선동꾼 젤란스키라는 자가 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무기를 나눠줬습니다. 더 야비하고 교활한 이 나토라는 집단은 한술 더 떠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자신들 나토 군이 직접 들어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놈들은 뒤에 빠져 있고 무기를 시민들에게 총을 달아보지도 않았던 시민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너희들이 총알바지가 되어라 하는 이 식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이거 진짜 평화를 유지하는 집단이라면 나토군이 직접 들어와서 러시아군과 싸워야죠. 그러지 않고 무기를 팔아먹고 있어요. 그냥 지원 아닙니다. 지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어차피 제 판단은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점령됩니다. 러시아에 점령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한 무기, 돈은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에서 현금, 무기를 살 현금을 지원한다 했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는 현금을 지급을 하면 그 현재 관료들 도둑질 다 해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무기를 공급해도 무기를 뒤로 빼돌려 버립니다. 절대 공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도적 강도 정권이라는 것을 세계 정부들도 모든 세계 각국의 나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도 완전 도둑놈 정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받고 살기 힘들게 살아도 이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세계 각국이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원해본들 이 관료들이 도둑질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30년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는 기름과 석유와 겨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어 죽을까 싶어서 가스와 석유와 차관, 돈이라 하죠. 돈, 국가 간의 거래, 금전 거래를 차관이라 합니다. 이 차관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 또한 전부 관료들이 다 도둑질 해먹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삶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는 거죠. 하루 한 끼도 먹기도 힘들 정도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은 벌써 한 15년 전부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엉망진창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면 세계 1차, 2차 대전을 발생시켰던 신나치 집단인 나토 집단이 러시아 턱 밑에 무기를 갖다 댔습니다. 동맹이 아니죠.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시는 동맹국이 아니고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벌써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건데 올 가을에 벨라루시 국경 쪽으로 자꾸 나토군이 들어오니까 벨라루시 국경 바로 밑에 나토군이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벨라루시가 러시아와 동맹에서 연합국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벨라루시가 나토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러시아와 연합국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나토는 벨라루시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토 집단이 러시아 연합군인 벨라루시를 통해서 러시아를 침략해 올 것은 뻔한 일이었기에 60년 가까이 경고만 해오다가 드디어 지금부터 딱 6일 전이죠. 푸틴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어떤 시민을 살상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회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돈바스 같은 거기에는 70%가 러시아 국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70%는 러시아 국민입니다.
그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젤란스키라는 자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히 그 정상적인 놈이 아니에요. 방탄복을 입고 지하 벙커에서 하는 행위가, 젤란스키가 하는 행위는 코미디언답게 그거는 99.9%가 선동질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대통령이라면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기를 나눠줘가지고 총알바지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나토군이 직접 들어오게끔 요청을 해가지고 러시아와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교활한 나토 집단도 그렇고 이 젤란스키 이놈도 그렇고 이 시민들을 악용해가지고 러시아 군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무기를 나눠줘가 시민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이 러시아가 이틀 정도 공격을 멈춘 겁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이라 하지만은 무장을 하게 되면 군인이 됩니다. 러시아는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장을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칼을 들면 강도가 되듯이 총을 들고 무장을 하면 이거는 시민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다시 재공습에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돌아가는 상황, 이런 이야기를 어느 방송에서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 방송은 무조건 러시아만 나쁜 쪽으로, 푸틴만 나쁜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왜? 미국 놈들도 원래 선동꾼들입니다. 요번에 이렇게 오기까지 미국이 진짜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라면 바이든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서 바로 이 전쟁을 멈추도록 푸틴과 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영국 총리와 바이든은 푸틴을 만났을 적에는 아첨하고 더 이상 나토가 진입을 못하도록, 러시아 국경 가까이 진입을 못하도록 중재를 하겠다 해놓고는 돌아가서는 자기네 방송에, 언론에다가는 러시아를 만약에 공격하면 러시아를 제재할 것이다,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무역법을 할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 러시아 현지에서, 미국에서 실제 바이든과 푸틴이 만나서 회담하는 내용이 방송이 다 됐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바이든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난 알고 있었고, 나토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특히 영국 총리, 그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렸을 적에 영국 신사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오랫동안 이 10년 넘게 영국의 정치 행태를 바라보면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양아치의 나라입니다. 미국과 똑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선동질을 하고 범퍼질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팔고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번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도록 선동질을 하고 뻔뻔질을 한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입니다. 이놈들이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합니다. 누구 힘을 빌려서든, 경찰의 힘을 빌려서든, 아니면 주인이 힘이 있으면 강도를 잡아야 됩니다. 몽둥이로 잡든 뭘로 잡든 잡아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든 집주인과 이 푸틴의 입장이 똑같은 겁니다. 턱 밑에 나토군이 무기를 갖다 댔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국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자는 강해야 합니다. 저는 러시아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오래 세월 봐왔던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발생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나토 집단이 왜 80년 전, 70년 전
소련 땅을 침략해서 패배하고서도 현재 러시아 땅을 또 침략하려고 하느냐인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유럽이 러시아 가스와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와 석유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 유럽은 선박으로 가스와 석유를 미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물류비용에서 엄청난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벌써 러시아의 가스관과 석유관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 각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관로가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이 가스와 석유관이 지나가는 이 우크라이나 땅에 이 또 지금 계속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 정치인, 우크라이나 관료, 마피아 이놈들이 또 러시아 이 석유관과 가스관 또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도둑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푸틴은 참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참았는데 젤란스키가 대통령이 되면서 저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젤란스키는 신나치주의자입니다. 신나치주의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놈은 코미디언 시절부터 내가 아는 놈입니다. 그놈이 모스크바에서 코미디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 돈을 고향인 우크라이나 돌아가서 어떻게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업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이놈은 순전히 선동꾼이란 말입니다. 농단꾼이고 익살꾼이고 선동꾼이에요. 이놈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란스키가 대통령 된 이후에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역사 이래 국민들 삶이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피폐해지기는 처음이다. 젤란스키 그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큰 불찰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가 자꾸 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이 나토 집단의 전범 국가들, 이 독일 이놈들이 러시아를 공격한 겁니다. 러시아는 그 전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를 공격한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그놈들이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소련 이전의 국호가 러시아입니다. 루시. 소련 이전의 국호가 러시아고 이 사회주의 연맹이 결성되면서 SSR, 우리 한국말로 하면 소련 연방입니다. 소련 연방으로 국호가 바뀌었고 다시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은 붕괴된 게 아닙니다. 해체를 한 겁니다. 스스로. 해체하면서 다시 러시아라는 예전 국호를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나토 집단이 예전에 세계 1차, 2차 대전을 발발시키고 소련을 침공했던 이유도 러시아의 자원입니다. 러시아의 자원을 자기네들이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자원을 구입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토라는 집단을 결성해서 다시 오랜 세월 이 러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나토 집단을 설립해서. 그리고 이 나토 집단의 특징 두 번째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이 나토 집단, 이 프랑스 같은, 독일 같은, 영국 같은 이 국가들은 예전에 아프리카까지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잘 아실 겁니다. 이 옛날에 그 부귀 영화를 다시 누리고 싶어서 이 러시아만 침략해서 자기들 손에 잡아 넣으면 이놈들이 다시 중국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다시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옛날에 그 부귀 영화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나토 집단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속 침략을 하고 유럽을 회원국으로 나토 회원국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은 다 묻어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더 황당한 거는 우크라이나 땅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푸틴이 그 곡창지대에 탐이 나서 침공을 했다 하는 이런 방송이 수도 없이 공영방송에서조차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까? 러시아는 곡창지대 모스크바 위쪽으로 흑해 쪽으로 전부 곡창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 땅까지 필요 없습니다. 무슨 그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 곡창지대가 탐이 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그런 황당한 뉴스가 나올 적에 사실 내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째 저런 멍텅구리 같은 놈들이 언론사에 몸담고 있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언론사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침공 원인은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경 아래에 나토군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재미를 보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딱 미국다운 짓거리를 했습니다. 계속 선동질을 하고 협상을 시키는 척 하면서 바이든이 속된 말로 설레발 치고 뒤에 가서는 이간질 시키고 결국에 전쟁을 일어나게끔 만든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국만 재미를 보고 있어요. 왜? 지금 유럽에 러시아가 가스관과 석유관을 다 잠갔습니다. 유럽 공급하는 걸 다 잠궜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름값 지금 폭등했습니다. 유럽도 지금 폭등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유럽은 얼마 안 가면 유럽이 쓰러집니다. 유럽 국가들이 기름 없이 가스 없이 거기는 아직 한겨울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유럽에는 러시아 가스 석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그 가격이. 미국만 지금 신난 거예요. 무기 팔아먹고 유럽에 지금 미국 가스 팔아먹고 석유 팔아먹는다고 지금 신난 거예요. 미국이 원한 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평화협정이 아니고 이간질을 어떻게든지 이간질 시어가 전쟁을 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영국은 더 나쁜 놈들이고 신사의 나라라고 했었는데 그놈들이라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간질은 사실 이 영국 총리가 터벅머리 영국 총리가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무슨 말을 듣고 와서는 바이든한테 전달할 적에는 또 이간질을 시켰어요. 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총리가 대통령 아닙니까? 아주 이건 나쁜 놈입니다. 이거 어리숙하게 머리카락은 터벅머리가 있으면서 그런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코 풀려는 그런 수작을 벌인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너무 강하단 말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러시아를 자꾸 후진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러시아 후진국 아닙니다. 경제만 우리보다 조금 한국보다 낮을 뿐이지 산업만 우리보다 발전을 못 했을 뿐이지 그 나라는 국가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자고 국민들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상황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오래 가느냐? 오래 안 갑니다. 제 판단으로는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재공습을 시민들 때문에 무기든 시민들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을 이틀 정도 멈췄는데 지금 재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안 갑니다.
이번에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요, 분명히 러시아가 거꾸로 제재를 당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키예프를 접수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접수함으로써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이간질을 해온 러시아 턱 밑에 무기를 자꾸 들고 들어온 나토 집단들 그냥 안 둡니다. 그래 며칠 전 나토가 무기를 시민들에게 공급했을 적에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도 발언을 했습니다. 제3국이 개입하면 분명히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푸틴 생각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성입니다. 푸틴 생각이 러시아 국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프랑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프랑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그나마 조금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이 앞장서고 있어요. 왜? 독일은 지금 발등이 불 떨어졌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 유아, 어린애도 아니고 유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에 비하면. 거기는 공격받지 않으려면 영토 열어라 하면 열어야 됩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영토 열어라 하면 폴란드는 열어야 합니다. 안 열면 폴란드까지 공격당합니다. 폴란드를 거치면 바로 독일입니다. 가깝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국경이 거의 다 있습니다. 칼링그라드라는 데서 독일 함부르크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반나절만 탱크로 밀고 가면 독일에 도착합니다. 이 가장 나쁜 놈 영국, 그 다음 나쁜 놈 미국, 그리고 이 원인을 발발시킨 독일, 이번에 절대 러시아가 용서 안 합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제 말을 믿고 한 일주일 딱 기다려 보십시오. 요번에 틀림없이 이번에 러시아가 세계 질서 구도를 새롭게 잡습니다. 자꾸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동맹국이라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정치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지배국가고 미국은 이 한국을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사일도 제대로 개발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승인 안 해주면 미사일 개발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바로 무역 제재 보복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당하고 유럽연합에 당하고 북한에 당하고 중국에 당하고 이렇게 해방 이후 70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또 조용히 있다가 또 십수년 전부터 독도 내놔라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핵을 보유를 한다면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이 우리한테 함부로 절대 못 합니다. 파키스탄 열악한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이 건재한 이유가 뭡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32개 국가가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32대 1입니다. 32대 1. 웃기죠? 32대 1. 32대 1로 싸우는데 러시아가 건재합니다. 그럼 러시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겠죠. 하지만 러시아 민족이라는 자체가요. 제가 24년을 알고 지내는 민족입니다. 러시아 민족이라는 자체가 불필요하게 침략을 하거나 누굴 괴롭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뭐든지 두루두루 상부상조하는 민족입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시비만 걸지 않으면 절대 공격을 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래요. 실생활에서도. 지금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독일이 무기를 또 추가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독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끝났어요. 독일은 이번 전쟁 배상 비용을 독일을 비롯한 나토 집단, 영국, 미국은 틀림없이 러시아에 전쟁 배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치르지 않으면 러시아는 추가 공격을 또 합니다. 나토국들을 공격할 겁니다. 이 세계 질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화를 엄청 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에 제재 동참하는데 못 한다고 했대. 미국에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바로 협박을 했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국도 무역 제재를 한다고. 수출이고 뭐고 다 국제 송금 코드까지도 삭제시킨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한다고 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동맹국가입니까? 침략국가지. 저는 친중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친러도 아닙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러시아를 사실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좋아한다고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대로 너무 엉터리 방송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대로를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해드렸습니다. 사실 한 20분 단위로 해서 짧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은 너무 길면 또 이게 방송을 안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벌써 41분, 42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제가 그 외에 3차 대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3차 대전? 북한,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쿠바는 동맹국입니다. 이 동맹국의 특징, 쿠바를 제외한 이 동맹국들의 특징이 뭐냐? 장거리 핵미사일을 가진 국가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러시아 동맹국, 물론 러시아에도 5,000기가 넘는 아방가르드라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아방가르드 미사일이 5,000기가 넘습니다. 핵탄두도 5,000개를 넘겨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탄두들이 미국 본토를 강타하고 영국 본토를 강타하고 프랑스, 독일 수도를 강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북한도 동참할 것은 당연합니다. 왜? 북한과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에 굉장한 불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이나 모레 방송에서 한번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보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 말을 그래도 제가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2, 3년도 아니고 20년 넘게 이 주변국, 이 유럽 이쪽 전쟁 역사와 러시아와의 정치 관계를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